소형 월드 모드는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되죠. 민간 기업 이런 기업들이 SMR에 투자를 한다. 돈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24일 현재 시각은 4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 시간에 DICC 중국 법인 매입 거기서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면서 900억 정도를 부담을 하기로 했다. 매각 금액에서 빼고 받는다. 그런 것도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 어제 제가 아래 꼬리를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주가 떨어졌네. 그럼 이제 담아야지. 약간 121선에서의 주가 반등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면서 근데 시장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말씀을 계속 드렸죠.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고 오늘은 조금 매수를 했네요. 그래도 매도를 안 한 게 어딥니까? 살짝 반등이 나왔다. 주가가 121선 터치를 했네. 결국에 18,000원까지 오긴 했지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좀 회복을 했다라는 것들. 약간 아랫골이 매수세가 들어와졌다라는 게 외국인들이고 기관이고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들이 뭔가 이 타이밍에서 추세를 살짝 돌리는 움직임들이 시작을 했나? 약간 이런 것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21선은 뚫어줘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이제 61선까지 22,500원 뭐 거쳐야 될 사안들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힘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힘을 강하게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조정을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좀 다가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살짝 조심스럽게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명확하게 추세를 돌리느냐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지 구간을 좀 받쳐주는 상태에서 약간 추세를 한번 좀 그어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추세를 좀 타이트하게 그으면 이렇게 될 것 같죠. 21선에서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뚫어주는지 여기서 움직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추세 제가 이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는지 추세를 되돌리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여기서 급소를 찔러가지고 반등 나올 때 또 121선이니까 여기서 대응을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들 노려서 대응을 잡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가 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개선이 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 오늘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장과 약간 동기화되고 있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왔죠. 시장도 반등이 좀 나왔죠. 달러에 대한 부분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달러가 주목을 좀 받았어요. 달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봐야 안다. 바닥이 지나가야 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자, 오늘 달러가 주중을 받았죠. 주중 받았던 이유들 여기 있습니다. 자, 연준 테이퍼링 마칠 때까지 1조 달러 공급을 할 것이다.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8월 끝나면 금융시장에 1조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연준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8개월에 걸쳐가지고 단계적으로 매입 규모를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최대 1조 달러가 금융시장에 1조 달러가 유입이 될 것이다. 유동성이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1조 달러가 더 들어오네? 그러면 지금 달러가 올라가기만 할 때는 아니구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언제까지? 27일에 잭슨 회의가 예정이 됐기 때문에 이때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를 언급을 할지 어떻게 진행될지 1조 달러가 유입이 될지 이게 언젠지 일단은 JP모건에서 그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은 올 12월에 테이퍼링 시작을 한다. 그럼 내년 8월에 끝난다. 8개월 기간 동안이 시간이 남아 있다. 이게 27일 잭슨홀 회의에서 투자자들이 집중을 하면서 나와주는 소식들이 아닐까. 그렇게 돼서 오늘 완전히 달러가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다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달러에 따라서 매입을 하다가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했어요.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 매도를 하면 떨어지고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 얘네들이 시장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손 안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달러 손아귀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시장도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달러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들. 내일 시장이 달러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내일 달러가 주중을 받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소식들이 연준이 또 어떤 얘기들을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면서, 어, 이 차입금, 우리 돈을 빌렸던 거 상환을 하면서 재무적으로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가, 우리, 미국 건설 기계, 인프라 예산안,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가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두산, 밥캐, 현대건설 기계 등등등 건설기계 업계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중공업 기업이긴 합니다. 두산 밥켓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두산 바켓도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들이죠. 두산 바켓도 반등이 좀 나와준 상황들인데, 이런 인프라 통과가 좀 되면서 달러도 조정을 받고 두산 바켓의 수혜도 받아진다라는 것들이 좀 예상이 되면, 이런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것들. 뭐 노인프라, 건설 기계 수요, 뭐 이런 것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아닐까.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SMR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SMR이 필요하다. 탈탄소의 미국 전력사들도 SMR에 꽂혔다. 탄소 배출 없고 전력 확보 안전적이고 컨소시엄 뭐 이런 뉴스케일 있죠. 차입금 상환 목전 두산중공업 반등 모멘텀은 풍력이다. 풍력이고 뭐 관련 합의 뭐 DICC 끝났고요.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죠. 원전 화력 발전은 이제 쇠퇴를 할 거고, 친환경 기업으로 체질 전환이 관건이다. 여기서 이제 원전이 소형 원전 모듈 쪽으로, 소형 원전 모듈의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죠. 두산중공업이 뭐 탄소를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자,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SMR 같은 경우에서는 원전을 하나 하려면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금액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민간 기업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산업인 겁니다. 근데 친환경 기업들 있죠. SMR 소형이잖아요, 소형. 원전이 이렇게 있다. 원전이 하나 있다. 원전을 하나 세우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비 발전, 냉각수 이렇게 뭐 엄청나게 투자 금액 자체가 달라요. 근데 소형 원전 모듈은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되죠. 이거를 다 할 필요도 없고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민간 기업들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탄소,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SMR을 활용을 한다. 이걸 정부가 할까? 민간 기업들도 할 수 있다. 민간 기업 A, B, C 이런 기업들이 SMR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상황에서 원전에서는 우려감들이 쇠퇴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지만, 친환경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 관건이다. 자, 재무구조 과제를 마친 두산중공업이 본업에 주목을 한다. 긍정적인 소식들이죠. 세태산업의 원전과 화력발전 관련 수주가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화력발전 쪽으로는 뭐 이집트도 그렇고 뭐 지금 원전도 그렇고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체코 쪽이라든가 이집트 쪽이라든가 원전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것이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산업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데요. 우선 미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기업으로 체질 전환 여부,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두산중공업은 작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1분기, 2분기 연속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자, 두산 밥켓이네요.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1분기, 2분기 실적들을 보면은 자, 지금 계속 이거 보면은 단기 순이익이랑 지배주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단기 순이익이나 지배주 순이익이 흑자가 나고 있다. 자, 1분기, 2분기 연속 흑자전을 이뤄냈다. 2분기 연결 재무적 기준 등등등 하면은 영업이익이 작년 적자에서 흑자로 탈바꿈했다. 자, 화력발전소 수주가 상반기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상반기에만 2조 원 가량의 신규 수주를 확보하면서 수주 잔고가 6월 말 12조로 확대가 됐고, 두산중공업은 올해 수주 계획은 8조, 작년 5조 원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본다. 5조에서 8조로. 자, 베트남 붕앙 화력발전소 한림해상풍력 사업 수주가 반영이 될 것이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일단 두산중공업 가이던스가 나왔네요. 매출 5조, 영업이익 2,200억 원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5조 가이던스. 자, 이거는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전 수혜주로 부상한 두산중공업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화력발전소 산업이 세태 산업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고 가스터빈도 중요한 상황들이고, 자, 소형 원전 모듈 나와 있죠. 뉴스케일에 1억 400만 달러 규모로 투자를 단행해 9% 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뉴스케일을 부품을 납품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소형 원전, 풍력, 신사업들, 수소도 있고, 자회사인 두산피어셀과 수산업 시너지도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다. 자, SMR 이런 쪽으로 뉴스케일하고 같이 조금 미국 연간 전력원 비중 변화가 보면은 천연가스 계속 올라가고 석탄 줄어들고 원자력 살짝 줄어들고 지금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재생에너지 기업이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야, 일단 이 소형 원전 모듈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정부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22,5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 그러면 여기 회복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 부분 이전에 주가가 행성을 했던 부분.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가 시장에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약간 우려감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한다 근데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을 한다, 이게 내동매매가 될 수 있어서 여기서 제가 손절을 했어요 만약에. 그럼 이제 회복을 하면서 다시 이 손절한 게 무의미하게 됐죠. 비중을, 이게 시장 개별적인 이슈들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물론 이제 DICC 지분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들이 있어가지고 반영이 좀 되긴 했지만 제가 이거 뭐 이 시장의 평가는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공시 나오는 걸 확인하고 뭐 900원 정도면은 뭐 시장의 반응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바로 이제 회복을 해주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 결정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 움직임 자체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투자 대응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움직임들 조금 보면서 여유롭게 지켜보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 일단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고요. 자, 저도 이제 100% 전부 다 맞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거,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브리핑을 계속 드린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매일매일 김윤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댓글로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알면 좋은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9시 TNL 현재가 42,500원,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9시 2분에 영화테크 현재가 19,700원, 1차 목표가 22,200원, 손절가 19,100원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호가, 차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 장이 종료가 되면 TN의 1분봉 차트 이렇게 추천가 대비해 가지고 6.93% 올랐다. 그리고 영화테크 1분봉 9시 3분에 추천해서 19,700원에 추천해서 당일 최고가 22,500원으로 13%가량 올랐다. 이렇게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들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추천을 드렸다고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지켜주시면서 진행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VIP 회원분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로 오시면 어떤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실시간 차트, 테마 강도, 테마 순위까지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 VIP 회원분들께 어떤 종목들 추천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추천 종목들이 어떤 게 나가는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